예, 그럼 13주차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의 강의는요, 지금까지 배운 분해체의 존재하고 동형성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분해체의 특징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의 확대체를 하나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이런 정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정의에 맞는 예들을 살펴보는 방식이 아니라 분해체 특징을 살펴보다 보면은 꼭 나와야 되는 어떤 새로운 이름의 확대체가 필요합니다. 용어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도 그런 순서를 기억을 해 두시면, 이러이런 특징을 새로 이름 붙여가지고 정의를 만드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아마도 나중에도 이제 이해하실 때 좀 폭이 넓어지실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주어진 F가 있고요. 이 F하고 이름만 달리 했을지 동형인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 F2의 어떤 다항식 fx에 대해서 p라고 하면 이 p 바 fx가 여기에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 분해체를 만든 걸 k, 요거에 대해서 분해체 만든 거 k-라고 하면 얘네 둘 사이에도 뭐가 있더라? 정확하게 동형이 있더라 라고 했어요. 이때 증명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뭐였었냐면, 정확하게 중간에 이 F알파라고, 이제 요 알파는 뭐냐면 얘네 기하인수에 대한 근 하나, 맞죠? 예? 마찬가지로 요 그 기하 다항식에 대응되는 이쪽 기하 다항식의 근, 근데 이때 이 선택권이 있었어요. 베타, 맞죠? 그 베타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형인 게 있어서 기납법 과정에 의해서, 뭐 차원에 대한 기납법 과정에 의해서 여기 바이 p 더블 틸다도 있었다고 했었죠. 예?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인스페셜 뭐이면 phi가 nothing but id, 즉 f에서 f로 가는 녀석이 있게 되면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만 조심할 거는 이 fx가 이쪽 와서도 똑같은 fx이므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기하인수 px를 생각하면 여기에서 똑같은 기하인수 px를 생각해야 되고, 그때 요 위에 첫 번째 확장이 되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 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알파 근이 반대쪽 저쪽에 넘어가 가지고 똑같은 기하 방식인데 근 선택은 달리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 선택권이 몇 가지 정확히 차수만큼 있게 돼서,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지만 이 더블 틸다 확장할 수 있는 그 개수는 어퍼 바운드가 F개 이하로 있더라. 이게 핵심적인 얘기였어요. 더 특별하게요, 이 상황에서 인스페셜.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 fx가, 그러니까 만약에 기하이었다 그 말일 때 이 k가 분해체예요. 그러면 이때 요때 요 분해체면 기하일 때 분해체다 이러면 내가 알 수 있는 정보 뭐냐면, 요 어퍼 바운드 요 차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차원에 대한 얘기가 하나 추가한 거를 중간에다가 밀어 넣으면, 맞죠? 예? 그는 하나 추가한 거 밀어 넣으면 얘네에다가 얘가 된다는 거죠. 이므로 따라서 기하일 때는 얘네의 디그리 오버 F, 정확히 얘기잖아요. 맞죠? 걔네가 뭐의 약수더라? 분해체의 차원의 약수더라. 물론 이게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그게 분해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fx가 x 큐브 마이너스 2면 오버 q에서 기하기예요. 맞죠? 이럴 때 하나 추가했어요. 알파를 3승근 루트 1로 선택해서 q의 3승근 루트 1을 생각하면 얘네 안에는 하나는 있지만 이런 건 없어요. 맞죠? 그래서 더 추가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오메가 같은 건 없어요. 복소수기,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서. 오케이, 소파. 어쨌든 간에 핵심은 그렇게 해서 쌓아 올라가 가지고 만든 이 분해, 진짜 말 그대로 이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쪼개서 만들어 놓은 놈이 정확하게 뭐예요? 3의 배수가 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분해체 차원은. 좋습니다. 그럴 때 포커스를 뭘 한번 맞춰보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지금 필요 이상으로 파이 틸다의 개수를 생각해 보는 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이
더블 틸다는 다음 학기 때 가시면 사실은 확대체에서의 동형사상이 몇 개 있는지 혹은 확대체의 동형사상이 결국은 fx의 근들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할 건데 지금 이 경우에 만약에 if 일반적으로 요 중간에 있는 인터미디에이트가 이게 1이에요.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 같은 말로써 K가 F 알파예요. 그러니까 요 이그젬플인 경우 말고 진짜 말 그대로 하나를 기하당식에서 하나를 추가했는데 그게 분해체가 되는 상황이 있겠죠. 맞죠? 그래서 바로 이 상황이 진짜 놀랍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기하당식이면 그 기하당식의 모든 근을 딱 근 하나만 추가하면 나머지 근도 요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경우가 언제 생기냐면 정확하게 이 상황입니다. 이걸 띠어럼이라고 붙이기에는 증명의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생각하는 방식은 앞에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상황이라 좀 유념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fx의 분해체 K 생각합니다. 교수님 분해체 정의 막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거 왜 안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말하지만 정의를 써가지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얻어내는 정보는 없어요. into the fx. 물론 했다 치고 쭈루루 나열하는 건 의미 있죠. and then 분해체라는 말은 다시 한 번 더 K가 F의 U1부터 UN까지 여기서 U1부터 UN은 뭐다? fx를 진짜 1차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이 ui들은 어디 있다고요? 정확하게 k에 있다는 거죠. 이 기호가 그렇네요. 맞죠? k에 있다고. 자, 이 상황이 분해체였습니다. 이럴 때 and then 모든 k 안에 있는 어떠한 u를 갖고 오더라도 걔네에 대해서 기하당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고 보면 유한차원 확대체가 됐었거든요. 맞죠? 그거는 앞에서 증명 우리가 계속 했었습니다. 얘가 앞에 위에서 얘네 UI들이 전부 다 대수적 그기 때문에 대수적 원소들이기 때문에 대수적 원소들을 다 포함해서 만든 건 유한차원 확대체고 그래서 기하당식 의미가 있어요. 맞죠? 여기서는 F 위에서 쳐다본 기하당식입니다. 이거를 줄이겠습니다. 그럴 때 진짜 놀랍게도 and then 요 px는 0의 모든 근이 어디 있다? k 안에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상황이 뭐냐면 이 k 속에서 u를 바라다 보면 u는 있으니까 일단 얘가 u 하나 가지고 u x-u로 인수정리를 쓰면 인수분해가 k 안에서 되는 건 맞는데요. 나머지 차수에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이 이 k 안에 있으라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 전제가 fx가 만약에 분해체이면 정말 놀랍게도 fx의 분해체임입니다. 이 fx랑 px는 완전히 무관한 겁니다. 그냥 얘네 분해체 안에 있는 원소로 살펴봤을 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u 값은 u1부터 un의 뭐예요? 분수식꼴로 되어 있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오더라도 나머지 건들이 몽땅 다 요 K 안에 들어있답니다. 그래요. 정말 놀랍죠. 노테이션 좀 만들겠습니다. 프로필 위해서. 자, 바로 내가 say에서 이제 기호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px를 들여다볼 때 px는 분명히 어디에 있냐면 f에 여기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k는 이미 f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랬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다항식에 다시 우리 앞 절에서 했듯이 분해체가 있잖아요. 그 m을 px의 분해체라고 합시다. 어디에서? 오버 k에서요. 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저 px는 f에 있는 다항식은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k보다 더 큰 어떤 체를 지금 생각하고 싶어서 그걸 say m이라고 합니다. 이 m은 약자 뭐냐면 마스터 스페이스에서 갖고 온 약자입니다. 그럴 때 다시 말하자면 v가 m 안에 있는데 such that
PV는 0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저 V는 딴 데서 온 게 아니고 여기는 정확하게 K에서 왔답니다. 그렇죠. V는 M인데 M이 지금 PX의 분해체이기 때문에 모든 근이겠죠. 맞죠? 여기 분해체 말 뜻이 그렇잖아. PX 기준으로 봤을 때 죄다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가 근이 된 놈이 있으면 그러면 자동으로 걔는 K 안에 있다고요. 자, 저게 클레임이죠. 얘가 되느냐 이게 클레임이야. 증명은 이렇습니다. 셋업이 이렇게 갑니다. 여기 F가 있고요. 똑같은 F가 여기 하나 더 써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say M이 있을 거고 M 안에 K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설정했죠? 요 보시면 이 PX의 분해체를 K 위에서 생각한 거니까 요 K는 무조건 포함하고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건데 여기 FU가 있겠죠? 이렇게요. 그 위에 똑같이 지금 M 속에서 다 논의하고 있는 거니까 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맞죠? M 안에 V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말이 되죠. FV. 근데 여기서 이 FU라는 녀석은 뭐랑 동형이냐면 F의 X에 U를 근으로 갖는 기하당식으로 만들어진 상황이죠. 근데 그거는 역할 바꾸기를 해가지고 V를 기준으로 해서 읽어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Say what? 얘랑 맞죠? 여기서 이제 핵심 뭐였었냐면 F에 있는 거는 여기서도 F에 있는 걸로 가요. 맞죠? 단지 다만 U가 그냥 V로 가는 녀석이라는 거죠. 요 동영사상이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요 내가 마스터 스페이스 M 속에서 fx 위에 있는 이 fx는 다항식의 분해체가 얘였잖아. 당연히 그럼 얘를 포함하고 있겠지? 맞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u가 처음부터 내가 어디서 꺼낸 거냐면 k에서 꺼냈으니까 당연히 들어있겠지. 그런데 더미 변수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당연히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fx를 여기에서 봤을 때의 분해체로서 ku를 생각하나? 사실 이건 k입니다. u가 k 안에 있으니까. 이 위에 올라가서 이 다항식은 여기에도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다항식으로서의 얘가 분해체로 이해해도 됩니다. 물론이죠. f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f 이 안에. 같은 요령으로 똑같은 f인데 이쪽 왼쪽에 하나 더 써요. fx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fx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다항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맞죠? 당연한 얘기고. 그럴 때 M 속에서 이 M 속에서 이 다항식을 요거 위에서 봤을 때의 분해체가 소위 말해서 있느냐라는 게 쟁점이 될 텐데 그게 소위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 분해체는 이 V를 더미 변수로 그러니까 fx랑 무한한 거죠. 설정했기 때문에 아까 여기 셋업에서 요 u1부터 un까지로 설정을 하면 자, 정확하게 이렇죠. 요거를 채로 생각하는 녀석에 추가한 녀석이 이만큼 추가되는 게 그게 요거의 근들을 다 추가하고 있는 거고 by definition 정의에 의해서 요거 위에서 fx에 뭐라고 분해체가 되는 거죠. 얘를 say what? say k-라고 합시다. 근데 이 k-는 잘 보시면 이쪽에서 보시면요. 이 k가 본래 뭐였어요? 이걸 이 콤마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K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U1부터 UN까지 F를 생각하면 K잖아. 그래서 얘는 nothing but K의 V가 되겠죠. 그러니까 once again 얘가 순서 바꿈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UN이라고 하고 여기에다 V를 추가한 것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이 앞쪽 파트가 우리가 설정할 때 뭐라고요? 정확하게 K라고 했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FV에서 fx의 분해체가 M 안에 있지 않은 걸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선택해 줄 때는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선택해서 이 M 속에 다 들어있도록 설정한 겁니다. 오케이.
어디까지를 지워야 되지? 다 같은 얘기인데 여기를 이렇게 이제 다 지워버리고 KV가 뭐냐면 정확하게 요거가 분해체가 됩니다. 어디 위해서? 요거 위해서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자 갑시다. 뭐 얘기를 했었냐면 요거가 바닥이 동형이고 똑같은 fx죠. 얘를 일로 보내는 게 똑같이 여기 와도 요거에 의해서 fx가 되겠죠. 그걸 분해체 사이엔 뭐가 있더라? 동형함수가 존재하더라. 파이 더블 tilde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죠. 물론 얘는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벡터 스페이스로 읽어보시게 되면 KU랑 KV는 뭔 동형? 채로서 동형인데 이미 얘네 안에 FU 뭘 기준으로? 스칼라를 FV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 두 개가 같잖아. 위에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쓴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네 두 개가 같은데 스칼라도 동형이야. 그러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벡터 공간이 얘랑도 뭐가 된다고? 동형이 된다고요. 따라서 KU의 FU 요 차원이 정확하게 KV의 FV랑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칼라도 같은 거, 동형인 거. 그거에 따라서 여기 올라와가지고 만들어지는 벡터 스페이스도 정확하게 동형이라고 했으니까 특별하게 걔네들 차원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끝. 그래서 차원 정리를 한번 써서 우리 원하는 결론 V가 K 안에 있다는 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원 정리를 쓰면 얘 값은 뭔 말인 거 아니? 이 말이죠. K의 F 위에서의 차원에다가 F의 UF고요. 이쪽은 K의 V에서의 F 위에서의 차원을 F의 V의 F 위에서의 차원을 읽어줘도 되죠. 근데 but 분모를 보시면 얘랑 얘는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얘가 얘랑 같고 다시 얘는 얘랑 같으니까 얘랑 동형이잖아. 뭐 어디 위에서? F 위에서. F 위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같으니까 같은 거잖아. 그렇네요. 혹은 얘네 두 개가 뜻하는 건 얘가 디그리 오버 px였었죠? 이 기하학다 방식이요. 근데 저쪽도 어때요? 이거였었죠? 그러므로 정확하게 K의 F 위에서의 차원은 계속 U 빠뜨린다. 왜냐면 처음부터 U를 K 안에 있는 걸 골랐기 때문에 막 빠뜨리고 쓰네요. 빠뜨려도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 하고 나면 참 노원석에 K의 U F 위에 두 개 다 차원이 같은데 K의 U는 K랑 같고요. 얘는 K의 V 안에 있어요. 됐습니까? 물론 얘네들은 다 오버 F 위에서 지금 생각하는 얘기죠. 근데 bu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원이나 지금 얘기가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차원이 어떻다고? 두 개가 같다고요. 그러면 차원이 같은데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 KU는 KV가 되겠죠. 물론 는 K가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 안에 V가 들어있잖아. 그 V가 어디 있다고? 여기 K에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명제는 증명이 완결되었습니다. 증명을 잘 들여다보시면 아까 내가 엄청 좀 조심스럽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KV가 FX, FV 위에서의 분해체라고 주장을 할 때 뭘 걱정하고 있냐면 이 FX에 대해서 여기 위에서 분해체를 생각하는데 M하고 무관하게 올라가서 분해체를 어딘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런 집합의 포함관계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M이라는 녀석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마스터한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출발할 때 이 M은 K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fx의 분해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분해체를 설정하자마자 바닥에서 동형이면 위에 가서도 동형인 게 꼭 존재하더라 라는 성질로부터 포함관계도 이용해가지고 완벽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명제의 결론에 해당되는 예는 제가 예를 좀 만드느라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학기 초에 또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썼는데요. 별로 재미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놀랍다니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해놓은 상황이 이런 상황일 거예요.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생각하면요. 얘네에 대해서 얘네의 근을 a1, a2, a3라고 합시다. 그럴 때 a1은 구체적으로 써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메가는 2 to the 2 파이 i 나누기 9.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건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2의 코사인 2파이 나누기 9. 요 값과 연관지어서 3배각 공식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찰해 봤더니만 알고 보니 두 번째 근은 a1 제곱 마이너스 2. 세 번째 근은 마이너스 a1 제곱 마이너스 a1 플러스 2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fx 방식의 q에서입니다. q의 분해체는 그냥 기호로서 쓰면 그냥 이것뿐이죠. 근데 지금 a2나 a3가 전부 다 뭘로 표시돼요? a1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우리가 그간 연습하던 것들 대부분 다 보면은 이런 이유들을 좀 이렇게 좀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하기입니다. 교수님 왜 이거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300각 공식을 적용하는 것들을 시계 조작을 좀 하다 보면은 밑에 그 두 개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여기 현재 상황에서는 나온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활동 문제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소파. 그랬을 때 지금 이 명제에서 말하는 펀치라인은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의 기하당식을 작성하면 그 근이 모두 다 여기 있대요. 다시 말하자면 A1의 뭐 어떤 걸로 당식 형태로 다 쓸 수 있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예를 설정할 때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계산이 좀 간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 명제가 의미 있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 자, 이거는 명백히 어디에 없냐면 Q 안에는 없어요. 만약에 Q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값이 유리수인데 A1을 양변을 곱하게 되면 A1의 3차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 3차식의 상수항을 쳐다보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3인데 거기는 플러스 2분의 1이 되어서 모순입니다. 오케이. 즉 다시 말하자면 기하당식인데 이거 기하인 거 명확하죠, 맞죠? 기하당식인데 A1을 근으로 갖는 게 다른 기하당식이 있을 수는 없잖아.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맞죠? 오케이. 됐어요? 최고차항 1인 거야. 그러므로 모순.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irreducible u over k의 얘네의 디그리는 확실한 게 2 이상이야. 뿐만 아니라 얘는 뭐에 약수해야 되냐면 명백히 QA1 땡땡 Q의 약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U가 이미 요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so, but 우리가 얘가 fx의 차수이기 때문에 3이에요. 그러면 2 이상인데 3의 약수인 거니까 U를 찾고자 한다면 몇 차식? 3차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힌트를 좀 얻어가지고 셈을 좀 해봅니다. 해보면 기하당식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어디에 출발하냐면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지금 U가 2A1 제곱 더하기 A1분의 1이죠. 그럼 요걸 좀 변형을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변형하냐면 A1 세제곱 마이너스 3A1은 1이잖아. And then 3 마이너스 A1 제곱에 A1은 1이 될 거고. And then A1 인버스는 3 마이너스 A1 제곱.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과제에서 자주 했던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U는 2A1 제곱 마이너스 요 파트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3 마이너스 플러스 A1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nd then 얘는 A1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래 놓고 여기 맞죠? 이래 놓고 이 식을 다시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but
3-a1 제곱의 제곱은 a1 제곱은 1이야. 여기 제곱합니다. 양면에. And then 이거 어떻게 힌트를 얻었냐고요. u에 대한 3차식을 하나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제곱해갖고 3 빼기 2항하고 집어넣으면 6 빼기 3의 제곱 됐습니까? 곱하기 a1 제곱 a1 제곱은 6 빼기 3이야. 이렇게는 1 됐습니까? 그러므로 여기가 u 빼기 6 마이너스 6 플러스 6의 제곱에 얘네의 마이너스 u의 플러스 3 6에 6 빼기 3 빼기 1은 0이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서 3차식이 딱 얻어진 거죠. 맞죠? 제가 이 예를 처음 찾을 때 힘들었던 이유가 되도록이면 좀 계산이 작게 하면서 u에 대한 3차를 찾고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틀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오케이, 굿. 맞습니다. 계산기로 다시 한번 검증했습니다. 뭐를요? 이거 얘네는 쭉 전개를 하게 되면 x의 3승의 15x 제곱 마이너스 72x 마이너스 109가 돼요. 오케이. 그렇죠? 상수항 들어가죠.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뭐하니 이 기하학다항식이죠. 당연히 기하학다항식일 수밖에 없잖아. 이 조건에 의해서. 이 기하학다항식의 근이 일단 하나는 있는 거야. 어디 안에? 여기 안에. 맞죠? 그러니까 x-u에 자, 이 조건이 된다고 이제는. 맞죠? x제곱 플러스 2차식을 소거해 주려면 이렇게 쓰면 15로 맞춰지게 되죠. 상수항은 어차피 인수분해 되니까. 그렇죠? 상수항은 플러스 109 나누기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명제에서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면 바로 요 2차식 있잖아. 이 QX. 이 QX의 근이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그냥 눈에 보이냐 이거야 내 얘기는.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자동으로 어디에 들어있냐고 요 K 안에 있겠냐고. 그거는 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명제에 의해 뭐라고? QX의 모든 근이 어디에 있다고? in the K에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A에 대한 다항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2차 방식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완전 제곱화되면서 U에 관한 다항식으로서 그거 완전 제곱화되면서 모든 근이 다 요 속에 들어있다라고 아무도 당장할 수가 없어요. 해보지 않고서는. 근데 그걸 해보지 않고서도 지금 알아낸 거죠. 됐습니까? 비단 이런 U 말고도 그냥 여러분들 쓰고 싶은 아무 A에 대한 다항식, 분수식들을 갖고 와도 기하학다항식을 만들어내고 나면 근 하나 빼고 나머지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무조건 그게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증명 우리가 지금 이걸 손으로 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이 명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성질 화시키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셋업에서 이런 거야. 임의의 U in the K에 대해서 irreducible U in the F. 이 말을 할 때 처음부터 셋업은 이렇게 셋업 돼야 되겠죠. 자, K는 FU에서 유한학대체. 유한학대체면 대수적이니까. 오케이, 얘네가 존재하고 의미가 있죠. 이거의 모든 근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근이란 1차식으로 다 분해된다는 소리예요. 모든 근이 어디에 있다? in K에 있다. 이러면 K를 F의 어떤 확대체? 정규 확대체라고 합니다. 용어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면 내가 사실 할 얘기는 없네. 원래
원래 이 확대체 이름은 사람 이름을 따서 하는 게 옛날 방식이었는데 수학자들이 그걸 떼버렸어요. 그래서 좀 어떤 이유가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정규라는 말이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 기억할 거는 K가 아까처럼 저런 거 K가 어떤 다항식입니다. 이 다항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다항식의 분해체이면 이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K가 fx의 분해체다. 물론 over f에서 fx의 개수들은 다 f 안에 있다고. 그러면 요 말은 내가 정의화 시켰다고 해. K는 f의 뭐다? 정규 확대체다. 습니다. 오케이, 굿. 물론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K가 F의 정규 확대체이면 그러면 분해체가 돼요. 증명도 해볼까? 있습니까? 자, 가정으로부터 정규 확대체는 기본 가정 깔고 있는 게 유한 확대체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벡터 스페이스로만 이해해서도 K는 F에 이런 꼴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맞죠? 스코트. 그러면 얘네들 있잖아. 이것들은 다 이 알파 i들은 전부 다 K 안에 있잖아. K가 정규 확대체니까 어떤 걸 갖고 와도 F 위에서의 기하학다항식이 모든 근들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여기 들어있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어떤 조작을 할 거냐면 얘네들을 몽땅 다 곱해. 그런 다음에 얘네를 say fx라고 둡시다. 그러면 명백히 요게 다 모든 근이 요 안에 in k니까 전부 1차식으로 쪼개질 테니까 걔네들 곱해놔도 다 1차식 쪼개지죠. 그 말은 fx의 뭐가 된다? 분해체가 곧 뭐가 된다고요. 내가 찾고 싶어 했던 k가 되더라고. 끝. 좋습니다. 네. 요 트릭이 핵심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F 위에서의 얘를 벡터 스페이스로 이해하면 유한 차원 벡터 스페이스이므로 알파 1부터 알파 n으로 F에 의한 선형 결합으로 생성할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얘가 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분수식들이 몽땅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요 팩트가 핵심이죠. 맞죠? 나머지 이레드서블이 존재하는 건 당연히 유한이니까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중에 최소인 거니까. 걔네들을 몽땅 다 곱해놓으면 이제 fx의 분해체의 뜻이 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뭐야? 얘네들을 모두 다 근으로 갖고 있는 최소의 체였잖아. 근데 요 알파 i가 이미 인수로 갖고 있기를 이 i x-알파 i는 갖고 있으니까 이 fx의 소위 말하는 후보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분해체의 후보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들 일단 되잖아. 맞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의 말 뜻이 뭐라고요? 저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포함하고 있는 체 중에서 제일 작은 체잖아. 맞죠? 그러므로 얘가 진짜 분해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 지겨라. 요 뒤에 QIX들이 따라오는데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당초 내 가정의 모든 근이 K 안에 있으니까 얘네들 신경 쓰지 말고 얘만 포커스를 맞춰갖고 가장 작은 체를 만들어 봤더니 그게 이거잖아.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나머지 다 K에 있다고요. 얘네들의 적당한 선형 결합을 있을 테니까 그 나머지 근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죠? QX의 나머지 근들. 반복해서 좀 서술을 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 기호가 갖고 있는 여러 맥락이 있는데 벡터 스페이스로서 이해한 것들을 분수체화시키는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F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수적인 원소들을 포함하는 제일 작은 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얘네를 분해체라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정규 확대체가 가지고 있는 요 놀라운 성질은 사실상은 뭐다? 다항식의 어떤 다항식의
여기서 기저 선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fx 설정 자체는 유일하지 않죠. 다시 한 번 더. K는 F의 벡터 스페이스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본래 기저 골라내는 데서 왔잖아. 근데 기저 선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얘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녀석입니다. 결국은 fx의 한 분해체인 걸 확인하기만 하면 놀랍게도 어떤 원소들을 갖고 오더라도 그거는 뭐야? 뭐가 된다고? 다 기하당식이 다 1차식으로 다 분해돼 버린대. 마치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다항식 하나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던 것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진짜 놀라운 결과죠. 오케이, proposition. 여러분들 아마 이건 좀 이제 좀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어. 내가 과제로도 이걸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컨셉을 다시 한번 익혀달라는 얘기였는데, 자, 이 상황입니다.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녀석이 하나 있을 수 있어. E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는 게 요거 얘네가 정주예요. 그러면 and then K는 E의 정규 확대체랍니다. 오케이, proof. 이게 사전적인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보라는 의미에서 내가 지금 논리를 펼칠 겁니다. 자, 내가 하고자 하는 클레임은 뭐냐면 이미의 K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think about 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irreducible 이 위에서의 기하당식은 물론 이제 셋업 자체는 정규기 때문에 유한차원 확대체는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얘네도 유한차원 확대체 당연한 거죠, 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유한 다항식으로 있다는 것도 다 자명한 얘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이거의 나머지 근들이 모조리 다 K에 있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 근데 but 자, 내가 이 F가 E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 irreducible F도 생각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 다항식은 처음 출발할 때는 여기에서의 다항식이지만 사실은 포함관계가 있기 때문에 E에서의 다항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면 물론 얘는 E에서 당연히 다항식이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운 게 뭐였었냐면 정확히 뭐였더라? 얘와 얘의 관계성은 얘가 최소였던 거죠. 얘네 몽땅 다 뭐였다고?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이구, 미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배터리가 나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가 됐더라? 그러니까 이 위에서의 기하당식을 생각하는 건데 얘랑 이 위에서 EX 위에서 있는 다항식인데 U는 일단 근으로 갖고 있잖아. 얘를 생각하면 기하당식 이 위에서의 기하당식으로 봤을 때 최소성을 갖고 있죠. 약배수 관계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EX가 PID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었죠. 이걸 한번 자. 근데 우리 가정에서 F 위에 정규 확대체로서 K가 있잖아. 그 말은 임의의 K 안에 있는 녀석을 F 위에서의 기하당식으로 만들면 얘네가 뭐라고 다 1차식 분해. 모두 다 근을 갖고 있다고, 맞죠? 그러면 얘네 약수인 얘도 어때요? 전부 다 물론 이 생각을 다시 어디서 하냐면 1차식 분해를 하는 순간 K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브 K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E가 지금 다시 K 안에 부분체니까 어떻게 된다고? 얘가 여전히 PID고 UFD니까 얘도 다 1차식으로 쪼개지는데 이게 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 여기에 있는 1차식들을 여기 갖고 올 수밖에 없죠. 그 말은 정확하게 irreducible UE 정확하게 한번 써줄까요? x-u1 땡땡땡 x-uk 이런 걸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UI들이 어디 있다고요? 전부 다 K에 있답니다. 이므로 뭐라고? K는 E의 정규 확대체가 된다고요. 스커트. 네, 이게 이 딕셔너리가 3개 나와 있다고요. 리마크. 요 말 대신에 이런 거라 F 위에 E가 있고 K가 있는데 얘네가 분해체야. 어떤 다항식에? 그러면 얘네도 분해체가 돼요. 이게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아마도 기본 예제에 있을 겁니다. 요거였는데 정규 확대체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것도 마찬가지야. 얘네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한 차원이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유한 차원이라고. 그것도 앞에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야. 잘 정리 정도는 해놓기 바랍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K가 F 위에서 차이가 2차이 나는 유한 확대체이면 and then 그러면 K는 정규 확대입니다. 왜냐하면 arbitrarily U in the K에서 물론 F에 있는 건 꺼내봐야 의미 없죠. 기하학당식이 X-U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생각하면 맞죠? 당연히 포함관계에 의해서 FU, FK이므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2차이 나니까 걔네 약수로서 맞죠? 요거 약수로서 있겠죠. 2 혹은 1 둘 중 하나야. 얘네는 1차 아니면 2차야. 맞죠? 됐습니까? 1차이면 그건 말 그대로 이거 내가 처음부터 이 U가 F 안에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얘가 2차이면 그러면 irreducible UF인데 얘네가 2차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가 F 안에 있는 거죠. 어떤 A? 그러면 비에타 공식에 의하면 say U 플러스 something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 A가 돼야 되죠. 그러므로 별은 마이너스 A 플러스 U야. 이거 어디 들어가 있어요? F 위에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굿. 뭔 얘기지, 그러니까? F가 다시 어디 들어가 있는데? K니까 별 또 다른 근이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정확하게 K에 있기 때문에 이미 기하학 방식을 갖고 그냥 하나 있는 녀석을 없는 거 갖고 논의하지 말자고 해. K에 있지도 않은 녀석 갖고 그거 갖고 기하학 방식을 만들지 마시라고 해. K 안에 있는 거 갖고 만들면 그러면 무조건 나머지도 여기 보니까 K 안에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뭐가 된다? 정규 확대체다. 두 번째, 요거에 대한 셋업 여러분 좀 조심하라는 뜻에서 요까지가 정규고 그러면 요까지도 정규가 이게 결론인데요. 이건 안 된답니다. 얘가 정규고 얘가 정규면 두 개 결합한 얘가 정규냐? 그건 안 된대요. 참 문제 어렵게 만든다 맞죠? Yes, think about 얘를 생각합니다. Q 루트 2 Q 4승근 루트 2 여기까지 맞습니까? 좋습니다. 앞에 1번에 하자면 얘는 정규 맞아요. 맞아요? 자, 요 사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를 오버 q 루트 2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맞죠? 정확하게 이걸 근으로 갖고 있죠. 4승근 여기 근이죠. 맞죠? 뿐만 아니라 4승근 루트 2는 여기 안에 있는 원소는 아니에요. 왜 그렇더라? 내가 이유를 쓰기를 뭐냐면 만약에 이건 논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막 썼네. 얘가 기하기더라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요거 때문인데 이게 기하기야.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4승근은 저 안에 안 들어간대요.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4승근 루트 2가 맞죠? 여기에 들어가서 A 플러스 B 루트 2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오케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2항에서 읽어보면 B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된다. 4승근의 제곱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읽어주면 지금 명백히 이건 어디 위에 생각하는 거냐면 얘를 Q 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것도 가주에서 비슷한 거 해봤었죠. 앞에 1부터 있고 4승근 루트 2의 제곱, 4승근 루트 2, 4승근 루트 2의 세제곱까지가 얘의 기저가 돼.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x 4제곱 빼기 2가 오버 q에서 기하기이기 때문이죠.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을 쓸 수 있는 거죠. P를 2로 두면 되니까. 그러므로 A, B, C는 없제. 지금 있을 수가 없죠. 맞죠? 그 말을 조금 줄여놨네요. 그러므로 끝났습니다. 먼저인관이 이거 됐어요. 얘네가 정규야. 왜? 이게 기하기니까 앞에 1번에 의해서 2 차이가 나는 거죠. 2.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뭐야? 4. 맞죠? 차원이 4. 끝났지? 다 됐고. 그렇지만 명백히 얘는 어디 위에서? Q 위에서 기하기 정규가 아닙니다. 정규 확대체가 아닙니다. Because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기하기야. 오버 어디서? 오버 Q에서. 맞죠? 근데 얘네 근 중에서 대표적으로 4승근 루트 2를 생각하게 되건데 이거 말고도 4승근 루트 2에 i도 있을 수 있잖아. 얘네는 명백히 어디 없어요. Q에 4승근 루트 2 안에 없으므로 따라서 우리 본래 정규 확대체의 정의 뭐였더라? 임의의 근이 하나라도 있는 다항식의 근, 나머지 근들도 몽땅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죠. 맞죠? 얘는 뭐야? 순허수라서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오케이. 비슷한 문제로 활동 문제를 설정해놨는데 여러분들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어. 재밌잖아. 분해체를 찾는 걸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제가 찾는 과정에서 이러저런 대수결 연산을 하는데 흐름을 잘 따라오시더라고. 디테일하게 지금 내가 써놔놨거든요. 근데 분해체를 찾다 보면은 언뜻 드는 생각이 하나의 다항식에 대한 분해체를 열심히 셈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그 체의 모양을 보면은 이제 추가되는 원소가 그 다항식의 근이 아닐 수도 있게 돼요. 그럼 진짜 재밌는 게 다시 그 추가되는 원소에 대한 기하 다항식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근을 찾아보면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바로 그 분해체에서 찾아주면 된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계속 했던 것 중에 답 다 알고 있는 거 한번 해볼게. u가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면 맞죠? 얘들 생각하면은 u 4제곱 뭐였더라? 뭐의 u 제곱 플러스 이거야. 그래서 얘네 근이 돼. 맞지? 근데 뿐만 아니라 q의 u는 알고 봤더니만 q의 루트 2 루트 3이잖아. 맞지? 근데 이 똑같은 녀석인데 앞쪽에 이 다항식에 대해서 읽었을 때는 잘 안 보여. 뭐가 안 보이냐면 얘네 이 4차 방정식의 나머지 근들이 여기 있을지 잘 안 보이는데 얘가 얘랑 같다는 걸 우리가 실컷 증명을 했었잖아. 하고 나서 이걸 통해서 쳐다보면 이거는 명백히 x제곱 마이너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3인 4차식이 뭐가 돼요? 분해체가 되잖아. 맞죠? 그러므로 이거 정규 확대체야. 그래서 여기 안에 u가 분명히 기하다항식 얘를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얘네의 뭐가? 모든 근이 어디 있다고? 정확하게 다시 요 속에 있단다. 그러니까 내가 해를 찾을 때도 결국은 요걸로 만들어지는 기저를 생각한 다음에 그 기저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나머지 근들도 몽땅 다 찾을 수 있대요. 물론 계산하다 보면 느낄 텐데 정확하게 그거는 이렇게 4개가 됩니다. 저건 그냥 계산하다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에 따르면 본래 목적은 분해체가 동형으로서 하나밖에 없다는 걸 하고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덤으로 나오는 명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해. 뭐라고? 정규 확대체라는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해. 분해체이면 정규 확대체이고 정규 확대체이면 분해체야. 정규 확대체를 말할 때는 임의의 근이 있는 기하다항식은 1차식으로 분해된다라는 거 거기에서 분해체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다항식에 대한 분해라는 거죠. 여기. 근데 해놔놓고 보니까 여기 있는 나머지 다른 형태의 모든 원소들에 대한 4차식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전부 다 여기 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진짜 그 자명한가? 별로 안 자명하죠, 맞죠? 마지막 프로블럼. 자,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1번 Q의 3승근 루트 오브 Q. 얘는 정규 확대는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얘를 생각하면 여기 들어있는 건 맞아. 근데 얘도 있잖아. 맞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리고 두 번째, say 여기 있는 원소들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어떻게 write down 하는지에 대한 거는 원소 나열법을 쓰는 거는 잘 익숙해지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5. 이렇게 항상 쓸 수 있죠. 그리고 얘네 두 개는 설정하겠습니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동시에 0은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거 이면 얘네 기하당항식을 한번 룩겟 해보자고요. 기하당항식을 쳐다보게 되면 얘는 몇 차? 정확하게 얘가 유리수가 아니고서야 얘가 지금 x 세제곱 빼기 5니까 제가 기하기라서 3차잖아. q 위에서 3차원이라서 얘가 u가 q 안에 있지 않고서는 2 이상이고 차수가 3의 약수가 돼야 되므로 정확하게 3이야. 그래서 이 설정을 해놨습니다. 두 개가 0이 아닌 거라. 두 개 0이 돼버리면 A가 유리수가 되면 이때는 1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 이때 내 제한이 이건 거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들이 요 근만 여기에 들어가 있었잖아. 나머지 얘네들은 다 뭐야 실수가 아닌 복소수기 때문에 저 안에 안 들어가 있었어. 맞지? 그러니까 얘기가 이거라. 3번에서는 진짜 재밌게도 say this is px px의 분해체에서의 근입니다. 이게 말이 복잡하니까 이때 그냥 복소수 안에서의 모든 근 중에서 어디에 들어있는 거?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6분이에요. 하하. 믿어지십니까? 일반적인 명제를 만들었는데 이미 ABC 유리수에 대해서 이 조건이 있는 거 이미의 것들에 대해서 기하당항식을 유리수에서 만들어갖고 해공식을 써갖고 풀어보든 안 풀어보든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야? 딱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U 하나밖에 없대. 우님. 왜? 나머지 거는 구대 공식을 써서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 얘기 뭐냐면 자, 만약에 if not say V가 뭐가 되냐면 PV의 근인데 U는 아닌 거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 U가 미안합니다. V가 Q의 3승근 루트 1에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비에타 공식을 들여다보면 px라는 녀석은 x의 세제곱에 sx제곱 플러스 tx 플러스 u k 뭐 이렇게 이런 기하당항식이 있겠죠. s in the q인 거예요. 자, 비에타 공식에 의해서 제일 큰 녀석은 마이너스 s를 하게 되면 u 플러스 v 플러스 something 세 번째 근까지 나오잖아. 근데 지금 내 얘기가 V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U도 이미 여기 안에 있잖아. 그럼 처음부터 가정이 그랬잖아. U에 있도록 만든 거잖아. Q 3승근 루트. 맞지? 그러므로 U가 요 안에 있고 V도 요 안에 있어. 물론 마이너스 S는 Q가 유리수니까 따라서 별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Q의 3승근 루트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내가 뭔 얘기를 했었냐면 잠깐만요. 지금 이 녀석이 이 px의 모든 근을 다 포함하고 있네요. 허허. 그럼 어떻게? px의 얘는 x의 분해체라는 소리죠. 지금 이 과정을 놓고 나니까 맞죠? 그쵸? 분해체의 뜻이 뭔데?
근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최소의 체야. 얘네 근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최소의 체잖아. 근데 얘네 지금 내가 그 분해체는 사실은 기호상으로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 U, V, 별 이렇게 써야 되잖아. 맞죠? 근데 내 가정을 여기 설정하기를 V를 여기 들어있다고 하고, 맞죠? 그럴 때 이 별도 결국은 여기 들어있게 되잖아. 맞죠? 그럼 결국은 얘가 QU랑 같은 거네. 됐죠? 그런데 U가 다시 요거 보시면 기하기니까 3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QU는 Q의 3승근 루트 5잖아. 맞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이거라고. Q의 둘 다 3차원이니까 같아진다고. 맞지? 그러니까 이유가 이므로 얘네 분해체라고? 그럼 다시 얘를 기준으로 또 쳐다보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뭐라고? 분해체가 되므로 정규 확대체야. 그건 맨 처음에 첫 번째 과정에 바이오레이트 맨 1번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녀석이 있다고 설정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오직 U밖에 없는 얘기죠. 오케이. 진짜 신기하죠. 정규 확대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특정한 다항식을 갖고 온 다음에 다른 원소들조차도 근이 몇 개나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지를 정보를 제공하고 있잖아. 맞죠? 전혀 비자명한 거죠. 오케이. 이로써 이번 학기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흐름상 중간고사 이후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특정 파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모든 파트가 다 중요합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다항식 버전으로 해가지고 ED가 PID고 UFD인 거 얘기부터 쭉 출발해서 우리가 논의를 계속했었죠. 맞죠? 그는 하나 추가할 때 그걸 내재적으로 추가하는 거, 외재적으로 추가하는 거. 그 다음 노테이션 문제로서 정역의 분수체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다 보면 이제 같이 연관고리가 있어가지고 분수식을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분수식은 어쨌든 배주항등식에 의해서 전부 다 다항식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 확대체 논의가 나오고 그 확대체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근을 포함하고 있는 확대체를 생각했었고 그 분해체는 사실 알고 보면 재미난 성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하다항식, 근이 있는 기하다항식은 모든 근을 다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끝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용어를 수집해서 정리를 하니 뭐가 된다고요? 정규 확대체라는 용어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특정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한이면 뭐였죠? 대수 이렇게 레파토리가 가는 거죠. 대수로 가는 것 중에는 단순이라는 용어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 중에서 분해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얘네 중에서 다시 흘러가서 살짝 같은 얘기로서 정규 확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단 어느 한 줄도 이 컨셉 자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벡터 공간에서의 일반적인 얘기랑 맞죠? 우리가 지금 체로서 갖춰야 될 가감승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자유로운 그 두 가지를 믹스트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명제들이라서 대부분 다 보면 어느 한 방향으로만 쳐다봐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서 봐요. 남은 한 주 동안에는 이제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쭉 훑을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제 입장에서는 문제풀이 위주로 어느 정도 좀 갈무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갈무리 하는 시간을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고 다음 학기 예습 파트가 그 다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학기에는 방학 동안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 복습을 포함해서 예습을 좀 권해드리는 건데 무슨 얘기인가니 다음 학기 때 하는 모든 얘기들은 이번 학기 때까지 만들어 놓은 논리들을 이제 짜깁기 한 상황입니다. 사실상은 지난 1년간 배웠던 얘기들 대부분 다를 갖다 모아가지고 이제 규칙성을 발견하고 결국엔 가서는 다항식의 방정식의 해공식은 일반적으로 없고 해공식이 있을 필요충분 조건을 분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는 게 아주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여러분들 이번 학기 기하다항식 구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내가 왜 기하다항식을 구하는지에 대한 걸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기말 대비가 잘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